송 쌤, 오늘은 어디에 나오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나왔습니다. 제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나와봤습니다. 요즘 확실히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즘 시기에는 부동산에도 계속 전화해보고 있고요. 또 일부러 현장에 나와봐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작년하고 다르고 또 올해 초하고도 다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파트 매도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에 거의 거래가 될 뻔했는데 좀 불발이 났어요. 며칠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쩍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가격도 올랐다라고 해서 한 3천, 4천 좀 올려서 다시 내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에요. 제 아파트 팔 게 고민이 아니라 확실히 이번 시장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더 낙찰 TV 회원님들도 절반 이상이 투자금이 5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번 시장에 이 기회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인 거죠. 물론 경매에서는 지방 아파트 하셔도 되고요. 빌라 하셔서 단기 투자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시기랑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경매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좀 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좀 한번 올라타신다라고 하면 확실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지난번에도 군포에 있는 아파트 좀 보고 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군포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좀 자금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이렇게 좀 나와봤습니다. 어이구, 여기가 바로 가려지긴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아파트이거든요. 뒤에 가서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너무 많이 걸어 나온 것 같아요. 설악마을 보이시죠? 네. 오늘 물건 정보 간단하게 좀 보면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설악주공 아파트.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13.34평. 좀 작은 평수이긴 하죠. 그리고 감정가는 2억 5,700에 나왔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1억 7,9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경매라는 게 경락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낙찰가의 한 75%에서 8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net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괜찮죠? 네.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 아파트도 아니고 내 투자금으로 5천만 원대면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괜찮지 않나요? 오늘 물건은요 단기 투자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의 기회에 올라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확실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가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친환경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녹색이 많아요. 제가 참 녹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녹색 옷 입고 오셨나요? 네, 그린. 굉장히 좀 쾌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면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다 몰려있네, 그렇죠? 여기가 설악주공이잖아요.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다 갈 수 있어요. 이 초, 중, 고 가기도 괜찮고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괜찮은 상권, 인프라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저쪽이 정문이네요.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무슨 현수막 있는데요? 설악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중동 선도지구 선정, 재건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설악마을이 답이다. 이거 재건축 준비하나 본데요? 사전에 저도 이게 조사가 좀 안 된 거긴 한데 오늘 아파트 이 단지가 1995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슬슬 재건축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전화해 봐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좀 버스 많이 다니니까 안쪽에서 한번 전화를 좀 해볼게요. 숲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네. 재건축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도지구 신청이라고 해서요. 재건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한 동의서 진구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아직 시작한 거는 아니네요. 네네네. 저희 단지가 되면 좋은 거죠. 네.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선도지구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네.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재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분담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이맘때쯤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거 전화해보니까요.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동의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진구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막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또 진행하기 좀 수월해지겠죠. 이런 이제 호재가 있는 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제가 한번 기원해 봅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 있고 하면은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주나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추진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긴 하죠. 만약에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이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조합 설립부터 해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가 가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점점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눈치 보고 그때 매도하고 나와도 괜찮죠. 여기가 정문이고요. 딱 보면 살기 좋은 설악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파트 단지 보면 동간 사이도 꽤 넓은 것 같아요. 좀 쾌적한 느낌이 있고, 이 정문 앞에 뭐 GS25C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정육점,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근데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나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올해 1월, 2월에는 한 2,000건대 거래량이었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4,000건대, 그리고 5월에는 지금 5,000건이 넘었어요. 6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6,000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아파트 가격이 진짜 올라가나요? 뭐 거래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량이 살아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지금 매매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21년 10월부터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하락이 무서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월세로 가버렸어요. 코로나 시기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었고요.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 있죠. 네. 20년 7월에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4년 만기가 다 왔죠. 그때 전월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가격을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죠? 그냥 지금 전월세를 줘버리면 4년 동안 꼼짝없이 줘야 돼버리니까 한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매매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거래량이 살아난다라는 뭐예요? 이러면 역전세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집주인들이 못 버티고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때요? 그거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따로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괜찮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305동이에요. 아까 저쪽이 정문이었잖아요. 정문에 301동 있고 조금 더 들어와야 305동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에서도 입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아파트 분위기 자체가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근데 상가가 저 안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아까 정문에도 있었는데 후문에 오히려 상가가 더 큰 것 같아요. 줄넘기 학원도 있고 약국이나 뭐 병원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여기 애들 놀이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차들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 라인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막 주차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전 아파트라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겠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0.38대
아파트더라고요. 95년 당시에 지어졌을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가 좀 많았을 텐데 지금이 2024년이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상 주차장만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한 11시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데군데 빈 공간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마 저녁 되면 아이고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간혹 이렇게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는 저녁에는 초중고를 개방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건 보기 전에 권리사항도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네. 오늘 물건이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7년 1월 3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권리상의 문제가 없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설악 주공 아파트가요, 작은 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용 44, 전용 49로 되어 있는데 오늘 물건은 전용 44, 좀 작은 평형대이고 방은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요. 아주 젊은 세대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어르신들이 살거나 할 거예요. 애들 키우는 세대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학교가 많으니까 애들 키우는 세대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네, 전용 44, 전용 49 있으니까 전용 49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아마 방 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능은 하죠. 이제 신혼부부들. 우리가 305동이었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자전거가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이 다 타시는 거겠죠? 네, 뭐 애들 자전거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저 오다가 역에서 나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환경들로 갖춰진 곳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제 강 PD님이 하도 저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약간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게 뭐야?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도 이제 비 떨어지고 하니까 편의상 좀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 와, 문 봐. 진짜 오래된 문은 문 닫히려나 움직이려나?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 없을 텐데 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요. 아마 창고일 가능성이 크죠. 옛날 아파트 보시면 이거 지하 내려가면 경비 아저씨들께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신기하게. 우리 경비 아저씨는 현재 식사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602, 오,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그쵸?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점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보니까 완전 새 건데? 이게 아마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요. 그쵸? 엘리베이터 크기도 작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이 한 대로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한 대면은 불편하긴 하겠네요.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2대 정도 있으면 딱 좋긴 한데, 그쵸?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좀 어쩔 수 없고, 대신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크고 쾌적합니다. 메이커죠, 오티스. 공기 정화도 됩니다. 딱 나오면 앞에 뷰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다만 문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래됐고요. 뷰 시원하죠. 6층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1, 2, 3호 라인, 여기가 4, 5, 6 라인으로 되어 있죠. 계단도 잘 되어 있어요. 옛날식 느낌의 이제 계단도 되어 있고 페인트는 막 조금 떨어지려고 하네요. 한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거 항상 샷이 제가 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예전에 한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방충망은 없네요. 방충망이 없습니다. 오늘 물건 602호인데 보시면 굉장히 옛날 된 등기부터 따박따박 붙여져 있습니다. 작년 8월, 올해 2월, 아이고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사용에 따른 계량기 철거 및 안전조치 동의서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명도하기가 더 편하지 않나요? 사실은 몰라요. 점유를 안 하고 있고 공실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명도할 때 우리가 컨택할 사람이 있어야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원래 경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방송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자가 없고 공실인 경우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도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것도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전기는 쓰고 있는지 현재 확인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나와서 잠깐 좀 보러 왔어요. 혹시 살기에는 좀 안 불편하세요? 그냥 살기는 좋죠. 방 2개 있는 구조죠? 여기 방 하나에다가 거실 겸 방. 거실 겸 방. 네. 한 2분 정도 살기 그냥 편한가요? 두분 정도 살면 편하죠. 편해요?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랑. 그럴 수도 있고. 애기들이랑 많이 사는. 혹시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무도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있으면 중요한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듯 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샤시를 좀 보거나 아니면 바깥에 거실 창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옛날 문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바꾼 흔적이 없어요. 물론 옆집도 바꾼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전 그대로 불편함 없이 아마 사용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스계량기 보면 차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더 이상 쓰고 있지가 않아요. 확실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옛날식이면은 가스 이것도 다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요? 실내에도? 실내 노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거는 다 숨겨서 들어가는데 거실 보면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런 거에 따라서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정해지나요? 근데 이 아파트 전체 단지가 이렇잖아요.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게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축은 구축이고 또 그만큼 저렴하게 사니까 그 수요층은 항상 있는 거죠. 이게 내부에 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옆에 임차인분이 방 구조하고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아파트 구조야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아이고. 어르신은 사실 때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불편한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럼 주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이쪽은 도시원에 사는 사람. 젊은 사람도 살고 이제 어르신들도 살고 집 비운 지 꽤 오래된 거죠 그러면? 작년 8월부터 막 뭐가 붙여져 있는데 그 전부터. 여기 살림이 진짜 좋아. 살기 좋아요? 되게 괜찮다. 내가 괜히 부동산 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시는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좋아 보여서 내가 네,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02호거든요. 저희 나온 물건이. 그래서 아까 601호에 사시는 분들도 만나고 603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만나서 잠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살기 너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내려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라. 그래도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임장하신다라고 하시면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이랑 최대한 대화를 해보시되 어디서 가장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요. 놀이터 가면 애 키우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래저래 얘기를 다 해줘요. 어떤 동은 무슨 학원에서 가깝고 무슨 동은 뭐가 안 좋고 무슨 동은 구조가 안 좋고 얘기를 다 해주니까요. 건물 자체를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동이 살기가 굉장히 또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오늘 이 설악 주공 아파트가 신중동역하고 부천 시청역 거의 뭐 가운데쯤 있거든요.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 주변으로도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부터 해서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울렛, 세이브존까지 이런 먹거리도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천 시청역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느 지방에 가든 시청역이나 관공서 주변에 음주 가문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권 인프라는 걱정할 곳이 없는 곳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매도도 가능한가요? 단기 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거래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 매도로 하는 것보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 유찰되기도 하고 1억 7,900만 원대 최저 매각으로 진행하는 물건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이 좀 왔다 갔었나 봐요. 그래서 경쟁자는 조금 몰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 부동산에도 한번 좀 가봐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할 때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전세입자가 맞춰져 있어서 갭으로 파는 물건인지는 구분해서 좀 보셔야 돼요. 갭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내 입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축 아파트는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603호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 인테리어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안 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아마 전세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가 매물 좀 있어요? 없어요. 전세가. 지금은 혹시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매매로 사면? 레벨로 사면은 지금 가장 싸게 사면 수리 어느 정도 돼 있는 2억 6천짜리가 있고 수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수리 안 돼 있어도 2억 7천 팔고 원래 3억 8천까지 갔죠.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요? 가장 저렴한 게 1억 8천이에요. 근데 1억 8천에 나온 거 네. 여기는 303번 10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302점 15층. 15층 저기. 감사합니다. 역시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뭐 한 2건 정도 나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게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전세 가격도 좀 올리려고 한대요. 2억 정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매매를 고려하겠죠. 매물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물론 이제 301동이에요. 정문에 가장 가까운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지금 15층이 샤시 수리는 안 돼 있고 화장실 수리만 조금 되어 있대요. 그게 한 2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급매물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매물들은 이거보다 조금씩 높이려고 한대요, 주인들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와서 봤던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제 호재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가격을 높여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05동 같은 경우는 좀 안쪽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억 6천보다는 좀 낮게 매갈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1층, 2층 제외하고 제가 실거래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게 가장 저렴한 게 한 2억 3,500, 그리고 가장 높게 거래된 게 2억 6,50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는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거래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으나 가격은 많이 회복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인 거죠.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뭐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좀 구축 아파트이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대가 아니라고 하면요,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가격 회복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매로 더 저렴하게 사면 되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어디 가서 이 금액대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어요? 부천만 하더라도요, 빌라 시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거의 뭐 한 2억대 정도일걸요? 그러면 오늘 물건 우리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빌라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네, 이제 집 구하기도 힘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제 집 구하기 힘들고 부천도 집값 오를 거라고 하니까 빨리 저도 구해야겠습니다. 빨리 구하는 게 좋겠죠. 아파트 가격 아마 계속 좀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정고점 기준을 잡으면 좋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전용 4사가 정고점이 3억 9,50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억 5천 정도가 빠진 거죠. 정고점 대비해서 한 40%가 지금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이미 전고점 다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이 온기가 그 다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천도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부천에서 중동, 상동은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임장 여기서 좀 마무리 하시죠. 괜찮나요? 네.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내가 잘하려는 것보다 부동산이 주는 이 기회를 잘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매가 처음이어서 소액이어서 초보여서 잘 모르겠다,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죠. 저희가 이번 7월에도 개강을 하거든요. 평일 반은 7월 11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 반은 7월 13일 토요일 날 첫 개강을 합니다. 실전 수업과 평생 멘토링으로 될 때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